KBS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김재원 씨가 12년간 진행했던 아침마당 하차에 대한 속 깊은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많은 시청자에게 사랑받았던 그의 하차 소식은 당시에도 큰 아쉬움과 궁금증을 자아냈는데요. 단순한 프로그램 하차가 아닌 그의 오랜 방송 생활과 고민이 담긴 결정이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김재원 씨의 아침마당 하차를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들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과연 그는 어떤 이유로 국민 프로그램이라 불리는 아침마당이라는 상징적인 프로그램을 떠나게 되었을까요? 그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단순히 한 개인의 선택을 넘어 방송계의 이면과 베테랑 방송인의 깊은 내면을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25일 대중들의 큰 관심을 받으며 방영된 MBN 예능 프로그램 속풀이쇼 동치미에 출연한 김재원 씨는 은퇴라는 다소 민감하지만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주제로 솔직하고 담담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특히 그가 12년이라는 실로 긴 시간 동안 아침 안방을 책임졌던 아침마당을 떠나게 된 배경과 그 과정에서 느꼈던 복합적인 감정들을 상세히 밝혀 시청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그는 먼저 아침마당이 대한민국 방송 역사상 최초로 1만 회라는 전무후무한 대기록을 세웠을 당시 그 역사적인 순간에 MC로서 함께할 수 있었던 것이 자신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이었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 말에서는 프로그램에 대한 그의 각별한 애정과 자부심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김재원 씨는 그러한 영광만큼이나 막중한 부담감 또한 컸다고 덧붙였습니다. 1만 회라는 기념비적인 기록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느꼈을 책임감과 매일 아침 시청자들을 만나야 하는 생방송 진행자로서의 압박감은 결코 가볍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 직장에서 무려 30년이 넘는 세월을 보냈다는 것은 단순히 경력의 길이를 넘어 수많은 희로애락의 순간들을 경험하며 살아왔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김재원 씨 또한 그 오랜 방송 생활을 하면서 늘 행복하고 즐거운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 테죠. 특히 그는 KBS라는 거대 조직 안에서 집행부, 즉 경영진이나 고위 간부가 바뀔 때마다 내부적으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려는 움직임이 끊이지 않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가장 강력하고 상징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간판 프로그램의 MC를 교체하는 것이었다고 그는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이는 방송가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KBS 내부에서는 오래되고 장수하는 프로그램의 MC는 좀 바꾸자는 일종의 내부 지침이나 기조가 내려왔고, 이에 따라 아침마당의 MC 교체에 대한 논의와 제안이 위에서부터 흘러나오기 시작했다고 김재원 씨는 당시에 긴박했던 상황을 회상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교체 통보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아침마당 제작진은 김재원 아나운서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고 합니다. 제작진은 무슨 소리냐? 1만 회라는 대기록까지는 김재원 아나운서가 마땅히 해야 한다. 무려 12년이라는 긴 세월을 함께하며 살아있는 역사를 써내려온 그가 1만 회의, 역사적인 순간을 시청자들에게 직접 보여줘야 한다며 그의 자리를 지켜내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고 그는 전했습니다. 김재원 씨 본인 또한 아침마당에 대한 워낙 깊고 각별한 애정 때문에 그리고 시청자들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에서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무려 1997년부터 아침마당과 인연을 맺어왔으며 시청자들이 자신을 오늘날의 김재원 아나운서로 만들어주셨다고 표현할 만큼 프로그램과 시청자들에게 각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니 그 결심 또한 단단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그는 외부의 변화 압력과 내부의 지킴, 노력, 그리고 본인의 강한 의지 속에서 아침마당의 MC 자리를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재원 씨의 최종적인 하차 결정에는 또 다른, 어쩌면 더 개인적이고 인간적인 이유가 크게 작용했습니다. 바로 직장 동료이자 후배들의 뒷이야기, 즉 뒷담화였습니다. 그는 주변에 프리랜서 선언을 하고 회사를 떠난 후배들로부터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을 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인즉슨 김 선배는 회사를 정말 너무나 좋아하는구나. 저러다 정말 정년퇴직까지 할 것 같아. 아마 1만 회 방송까지만 하고 나가지 않겠어? 와 같은 언급들이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뒷담화는 김재원 씨에게 큰 충격과 동시에 깊은 고민을 안겨주었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아침마당이라는 프로그램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한다고 해도 막상 회사를 그만두기 위해서는 어떤 명확한 명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그는 하다못해 명예퇴직이라도 공고가 뜨면 그때는 정말 고민 없이 나가겠지만 지금 이 엄중한 시국에 과연 명예퇴직 공고가 뜨겠어? 라고 반문하며 속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가 그러한 생각을 한 지 불과 이틀 후에 KBS 내부에서 명예퇴직 공고가 공식적으로 게시된 것입니다. 김재원 씨는 이 상황을 하늘이 나의 등을 떠미는구나라고 표현하며 자신의 하차 결정이 단순한 우연을 넘어선 운명적인 것이었음을 암시했습니다. 이 명예퇴직 공고는 그에게 아침마당을 떠날 수 있는 더할 나위 없는 명분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김재원 씨는 다시 한번 자신의 오랜 방송 생활과 미래에 대해 깊이 고뇌했습니다. 그는 아침마당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였음을 인정하면서도 굳이 1만 회라는 기록에 얽매여 책임감을 다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후배들에게 그 자리를 깨끗하고 미련 없이 물려주고 떠나는 것이 오랜 시간 방송계에 몸담았던 선배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국 그는 다음날 망설임 없이 제작진에게 자신의 명예퇴직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그의 결정에는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후배들의 길을 열어주려는 아름다운 선배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현희 씨가 그에게 마지막 방송을 진행하면서 생방송임에도 불구하고 눈물이 나지 않았냐고 묻자 김재원 씨는 솔직하게 사실 눈물이 터져 나올까봐 내심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그는 섭섭함이나 슬픔보다는 오히려 시원하고 후련한 감정이 훨씬 컸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아주 해맑은 표정으로 시청자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며 그 자리를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그가 아침마당에 대한 애정과 아쉬움 못지않게 자신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인생 2막을 향해 나아가려는 홀가분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또한 김재원 씨는 자신의 후임으로 아침마당의 MC 자리를 이어받은 박철규 아나운서에 대한 칭찬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후임 박철규 아나운서가 지금 누구보다 훌륭하게 그리고 능숙하게 진행을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평가하며 나를 배출하고 성장시킨 이 프로그램이 더욱더 번창하고 잘 돼야 결국 나 자신의 명성 또한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며 아침마당에 대한 변함없고 깊은 애정을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그의 이러한 발언은 단순한 칭찬을 넘어 자신이 떠난 자리에서도 프로그램이 잘 되기를 바라는 진정한 선배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시 김재원 아나운서의 아침마당 하차 소식은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엄청난 화제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처음에는 언론 보도를 통해 그가 아침마당 전체 MC 자리에서 완전히 하차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많은 시청자들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과 함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려 1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매일 아침 안방을 책임지며 시청자들의 일상과 함께했던 그의 빈자리에 대한 아쉬움과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컸습니다. 특히 그가 아침마당의 일부 코너인 행복한 금요일 쌍쌍 파티에서만 하차하는 것이었고 메인 MC 자리는 유지된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초기에 발생했던 오해와 혼란이 해명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의 하차 자체에 대한 아쉬움은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동치미에서 김재원 아나운서는 퇴직금 액수를 가족에게 모두 공개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출연진들과 함께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흥미로운 질문에 스튜디오는 한껏 달아올랐고 각자의 경험과 생각을 공유하며 다양한 의견이 오고 갔습니다. 김재원 아나운서는 자신이 받은 퇴직금이 아직 따끈따끈하다며 운을 띄웠는데요. 그는 지난 7월 31일에 KBS를 퇴사했고 그로부터 정확히 2주 뒤인 8월 14일 오후 1시 41분에 퇴직금이 정확히 입금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마치 잊지 못할 기념일처럼 날짜와 시간까지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모습에서 퇴직이라는 인생의 큰 전환점에 대한 그의 남다른 감회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날 바로 퇴직금 명세서를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아내에게 보냈다고 덧붙여 출연진들의 놀라움을 자아냈습니다.
그의 이러한 솔직함과 신뢰는 배우자 관계의 중요한 덕목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대목이었습니다. 그가 퇴직금을 공개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는 여러 유튜버들의 무분별한 영상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퇴직 후 김재원 아나운서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뜨거워지자 일부 유튜버들은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조회수를 올리기에 급급했습니다. 김재원 아나운서는 김재원 명예퇴직금 25억 받았다는 내용의 영상이 버젓이 떠돌아다니는가 하면 아니다, 30억 원이다라고 주장하며 액수를 더욱 부풀리는 영상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심지어 제주도 우도에 카페를 차려서 그 카페가 대박이 났다는 터무니없는 루머까지 기정사실처럼 퍼져나갔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 대해 김재원 아나운서는 이 가운데 내용이 맞는 영상은 하나도 없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으며 자신의 퇴직금과 관련된 모든 루머가 허위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시청자들이 이러한 루머를 믿고 카페 주소 알려주세요, 저희 어머니가 정말 가고 싶어 하십니다라는 문의까지 해왔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어머니 생신이신데 우도 카페에서 생일 파티를 하고 싶다는 구체적인 요청까지 있었다고 하니 그의 입장에서는 진실을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대중의 오해와 혼란 때문에 그는 결국 자신의 퇴직금을 공개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하며 루머로 인해 겪었던 답답하고 난감했던 심정을 솔직하게 토로했습니다. 김재원 아나운서는 많은 분들이 자신이 명예퇴직을 했기 때문에 퇴직금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고 언급했습니다. 명예퇴직이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어감 때문에 마치 상당한 액수의 목돈을 받았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하지만 그는 명예퇴직금은 박 반장님처럼 정년퇴직을 89년 정도 남겨두고 퇴직해야 목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저는 1년 먼저 퇴직했기 때문에 몇 달치 월급밖에 안 들어온다고 명확히 설명하며 명예퇴직금의 지급 기준과 자신의 상황을 자세히 비교하여 설명했습니다. 보통 명예퇴직금은 자녀 정년 기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의 설명은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입사 후 약 10년 차 때 캐나다에서 3년 정도 휴직을 하면서 중간 정산을 한 번 했다고 합니다. 이는 총 근무 기간에 대한 퇴직금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인데요. 그래서 그는 약 10여 년간 근무한 금액에 해당하는 퇴직금과 함께 명예퇴직금 몇 달치를 받았고 추가로 퇴직 위로금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는 스튜디오를 깜짝 놀라게 할 만한 퇴직 위로금의 금액을 공개했는데요. 바로 퇴직 위로금으로 80만 원을 받았다고 털어놓아 모두를 경악하게 했습니다. 예상했던 거액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소액이었기 때문에 출연진들의 놀라움은 더욱 컸습니다. 이에 김현숙 씨는 위로가 하나도 안 된다며 농담 섞인 분노를 표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이는 오히려 김재원 아나운서의 솔직한 고백에 대한 공감과 유쾌한 반응이었습니다. 한편 김현욱 전 아나운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엔 자산, 퇴직금만 300억, 아침마당 아나운서 김재원이 밝히는 뒷이야기라는 제목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영상에서 김현욱은 김재원이 200억 자산가라는 소문과 함께 퇴직금 25억 원을 받았다는 고액 퇴직금설도 있었고, 카페를 갖고 있다는 카페설도 있었다며 아무튼 돈이 많다는 쪽으로 소문나 있더라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김재원은 제가 재산 가면 한낱 패스트푸드 햄버거를 이렇게 먹고 있겠느냐며 제 재산 규모는 김현욱 씨가 소상히 잘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에 대해 이런 반향이 나오리라곤 상상도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재원은 서서히 조용히 물러나면 되겠지 했는데 기사가 나오고 댓글이 달리고 명예퇴직이라는 소문이 도니까 그럼 어마어마한 돈을 받았겠네 하면서 25억 퇴직 금설이 불거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러더니 25억 김재원한텐 아무 의미 없다, 200억 있으니까 아니라 잘못 알고 있다, 350억 있다더라라며 점점 뻥튀기 되더라. 퇴직금 받은 걸로 제주도 우도에 카페 차려 대박났다는 소문도 있었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 가짜뉴스 영상들을 보지 않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보고 얘기해 주더라. 실제로 제주 카페설을 믿는 사람도 있었다. 생각보다 심각해서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소문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김재원은 한 유튜브에서 여러분이 아는 금액에 비해 적은 금액을 받았다고 했더니 그래도 10억은 되겠지 하더라라며 캐나다 갈 때 중간 정산도 받아서 여러분이 예상하는 금액의 20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명예퇴직은 퇴직까지 남은 기간이 한 10년에서 12년 될 때 남은 기간 월급의 절반 정도를 미리 주고 나가세요 하는 건데 저는 1년밖에 안 남았다. 몇 달치 월급이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재원은 퇴직 위로금이라는 항목이 있어 여기에 기대를 걸었는데 80만 원이었다며 전 직장이 어렵긴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혀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그는 사회적 제도가 정한 퇴직금만 받고 나왔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에 김현욱은 KBS가 월급도 할인해서 준다는 얘기가 돌고 있더라고 재치 있게 말을 덧붙였습니다. 아내가 자신을 위로해준 방법이 그 어떤 위로보다 최고의 방법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퇴직은 단순히 직장을 그만두는 것을 넘어 오랫동안 유지해오던 일상과 사회적 루틴이 완전히 무너지는 경험이기에 그 상실감과 혼란은 상상 이상일 것입니다. 그는 회사에서는 루틴이 무너졌지만 집에서의 루틴은 그대로 유지해야 했다고 말했는데요. 퇴직 후에도 마치 회사에 다니는 것처럼 아침에 일어나 준비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며 심리적 안정을 찾으려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는 마치 자신의 신상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매달 21일이면 통장에 들어오던 월급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아도 아내는 그 사실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퇴직 후에는 주변 사람들이 요즘 뭐해? 라는 질문을 수없이 던졌을 텐데도 아내는 그러한 질문조차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치 남편이 여전히 회사를 다니고 있는 것처럼 일상에 평범한 대화가 오고 갔고, 이러한 아내의 세심한 배려와 굳건한 지지 덕분에 퇴직 후의 공허함과 혼란을 이겨내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내의 이러한 현명하고 사려 깊은 태도는 배우자로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귀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김재원 아나운서는 이날 방송에서 은퇴에도 애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깊이 있는 이야기를 전하며 시청자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개인의 경험을 넘어 우리 사회가 은퇴라는 전환점을 어떻게 바라보고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던졌습니다. 그는 13살 때 모친을 33살 때 부친을 잃었던 아픈 기억을 고백하며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은퇴의 의미를 깊이 되새겼는데요. 특히 그가 참여했던 프로그램인 나의 은퇴, 박수 칠 때 떠나라 베스트 5에서 은퇴에도 애도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당당히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그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은퇴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음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30년 동안 KBS 아나운서로 재직하다 명예퇴직을 한 김재원 아나운서는 애도라는 단어에 대해 많이 생각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13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3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담담하게 고백하며 자신의 어린 시절과 청년기에 겪었던 깊은 상실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외아들이었던 그는 어머니의 간암 투병 당시의 기억을 자세히 떠올렸는데요. 어린 마음에 어머니의 고통을 마주하는 것이 두렵고 어려웠던 그는 어머니 방에 들어가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이모가 어머니 방에 들어오지 않는 자신에게 섭섭해 하신다는 말을 전했지만 그는 어린 마음에 감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것이라며 둘러댔다고 합니다. 그 주말에는 친구들과 함께 백화점에 인기 여배우의 책받침을 사러 갔다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머니가 오늘을 못 넘길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백화점에 다녀온 사실에 큰 죄책감을 느꼈다고 그는 어린 시절의 아픈 기억을 고백했습니다. 다행히 그날은 아무 일도 없었지만 다음 날인 월요일에 학교를 다녀오니 아버지가 엄마가 오늘은 진짜 못 넘길 것 같다는 말을 다시 하셨다고 합니다. 김재원 아나운서는 그때 아버지의 눈물을 처음 봤다며 교회 목사님들이 오셔서 기도를 하는 사이 자신이 어린 마음에 피곤해 졸자 아버지가 방에 가서 쉬다 와라고 따뜻하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잠시 잠이 들었다가 이모가 급하게 깨워서 갔더니 어머니가 이미 세상을 떠나셨다고 그는 슬픈 기억을 털어놓았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럽고 충격적인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눈을 뜨고 계셨다. 아들이 눈을 감겨드리는 거야 라는 말에 어머니의 눈을 감겨드렸는데 간암 투병이셔서 피부가 노라셨다. 황달로 인해 창백한 얼굴이 아닌 노란 얼굴에 눈을 감겨드린 기억이 너무나 생생하다고 말하며 당시만 해도 집에서 장례를 치렀다고 회상했습니다. 8층 복도식 아파트에서 어머니의 관이 이사할 때 쓰는 곤돌라에 실려 내려오는 모습을 보며 어린 김재원 아나운서는 엄마는 놀이기구도 잘 못하는데 무섭겠다. 내 인생도 저 관처럼 흔들리겠구나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 어린 나이에 삶의 유한함과 자신의 앞날에 대한 불안감을 동시에 느꼈던 것입니다. 김재원 아나운서는 하관 이후로 한동안 기억을 잃었을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고, 돌아오는 버스에서 잠들었다가 눈을 떠보니 다음날 아버지가 자신의 무릎을 주무르고 계셨다고 말했습니다. 혼자 남은 아버지가 말없이 눈물을 흘리고 계셨지만 13살의 어린 자신이 아버지에게 위로의 말을 건넬 수 없었다며 그 당시의 무력감과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그 뒤로 부자는 서로 어머니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고 오랜 시간 동안 그 슬픔을 각자 가슴에 묻어두고 살았다고 합니다. 이후 33살 때 부친도 돌아가셨고 지난해 겨울에는 아내의 장모님까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김재원 아나운서는 장모님이 돌아가신 다음날 아침에 생방송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작진에게 부고를 알리지 않고 담담하게 방송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전국 팔도 각설이들의 감정 노동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깊은 슬픔과 감정을 숨긴 채 프로답게 방송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와는 대조적으로 아내는 처형들과 함께 장모님 이야기를 하며 때로는 함께 울고 때로는 웃으면서 추억을 정리하며 애도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를 보면서 애도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내의 자연스러운 애도 과정을 지켜보며 자신은 어린 시절과 청년기에 충분히 애도하지 못했음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김재원 아나운서는 내가 13살 때 돌아가신 어머니를 애도하지 못했고 아버지도 애도하지 못했구나라고 뒤늦게 깨달으며 그때부터 오래된 애도를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과 청년기에 겪었던 상실의 슬픔을 성인이 되어서야 비로소 마주하고 그 감정을 정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애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면 다른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고 강조하며 충분한 애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생기는 심리적 문제들과 관계의 어려움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비단 가족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이나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그는 부모님 세대 때는 애도라는 개념조차 생소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상실의 슬픔을 가슴에 묻고 살았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모님 세대에게도 애도를 권하기를 조언했습니다. 이에 김현숙 씨는 애도의 기간을 남이 정할 수는 없는 것 같다며 김재원 아나운서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애도는 개인마다 다른 속도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지극히 주관적인 과정임을 강조한 것이었습니다. 이홍렬 씨 또한 자리가 없어지는 사람이 있고 자리가 바뀌는 사람이 있다. 우리는 바뀐 사람들이다. 얼마나 행복하냐. 김재원 아나운서의 앞으로 바뀐 자리의 행보가 기대된다며 긍정적인 메시지와 함께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는 은퇴를 상실이 아닌 새로운 기회로 바라보는 건강한 시각을 제시하며 김재원 아나운서의 제2의 인생을 격려하는 말이었습니다. 김재원 아나운서는 13살 때 어머니가 간암 투병을 하다 돌아가셨다. 방송을 할 때마다 출연자들께 혹시 불편한 이야기가 있으시냐고 묻는 것은 제게 엄마라는 불편한 단어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새 학기마다 내가 엄마가 없다는 사실을 다들 언제 알게 될까 조마조마했다. 오히려 툭 터놓고 얘기하니 더 좋더라라고 밝혔습니다. 또 아버지는 온 정성을 다해 절 홀로 키우셨다. 매일 아침 도시락 반찬도 정성스럽게 싸주셨다며 그는 아버지가 부엌에서 설거지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다며 그 장면이 미안하고 지금도 바꾸고 싶은 장면 중 하나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어 그는 아나운서가 된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는 미국 유학 중 위독하신 아버지의 전화를 받고 한국으로 달려갔지만 쓰러진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는 병간호하던 중 TV를 보고 나도 아나운서나 해볼까라고 중얼거린 말에 아내가 서류를 준비해왔다며 계기를 말했습니다. 그는 아버지 병간호를 하며 아나운서 준비를 했다며 많은 이들의 응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유학 중 아버지가 병환으로 쓰러지셨을 때 병실에서 입사시험 준비를 했다. 아내가 몰래 원서를 내줬고 병실 불 끄면 복도에서 공부했다. 아버지 병상 곁에서 합격 소식을 전했을 때 아버지가 통곡하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임종 순간을 떠올리며 그날도 아침마당을 진행 중이었다. 방송을 마친 직후 아내에게 전화가 와 아버님이 떠나셨다는 말을 들었다. 아내가 그래도 아버님은 당신이 방송하는 얼굴을 보며 가셨다고 위로해줬다며 시청자들을 울컥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김재원 아나운서의 이야기는 단순한 퇴직금 루머 해명을 넘어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에서 마주하는 상실감과 애도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티즌들은 김재원 아나운서에게 다양한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긍정적인 의견으로는 김재원 아나운서님, 매일 아침 따뜻한 미소와 온화한 진행으로 우리의 활기찬 하루를 열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너무나 아쉽지만 이제는 마음 편히 쉬시면서 제2의 인생을 더욱 보람차고 즐겁게 보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랜 기간 동안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당신의 새로운 도전을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와 같은 격려와 지지의 메시지가 줄을 이뤘습니다. 그의 진솔한 하차 소감을 들은 후에는 후배들의 앞길을 열어주기 위한 배려심, 깊은 결정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진정한 선배의 멋진 모습입니다. 그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하며 그의 결정 뒤에 숨겨진 깊은 의미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반응들은 김재원 아나운서가 시청자들에게 얼마나 큰 신뢰와 사랑을 받아왔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러나 모든 반응이 긍정적이었던 것만은 아닙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김재원 아나운서가 없는 아침마당은 솔직히 상상이 가질 않는다. 그의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질 것 같다. 늘 그 자리에 변함없이 있을 것 같았던 익숙한 얼굴이 사라진다는 사실이 무척 아쉽다와 같은 아쉬움과 허전함을 표현하는 반응들도 있었습니다. 아침마당의 상징과도 같았던 김재원 아나운서의 부재가 가져올 변화에 대한 우려 섞인 시선도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그의 노고에 대한 깊은 감사와 앞으로 그가 걸어갈 새로운 삶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긍정적인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한편 동치미 촬영 중 패널들을 한바탕 웃음바다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바로 김재원 아나운서가 전 직장인 아침마당을 디스했기 때문입니다. 녹화 중 노사연은 오랜만에 본다. 아침마당 보다가 처음 보는 것 같다고 반가워했고 김재원 아나운서도 그러게라고 화답했습니다. 그는 저는 동치미 세트가 이렇게 화려하고 깨끗한 줄 몰랐다며 아침마당은 좀 사람 냄새가 난다. 그리고 그렇게 깨끗하지 않다. 저희가 방송 전에 매일 청소해야 할 정도라고 폭로했습니다. 이에 김용만은 아침마당 나왔다고 너무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냐고 농담을 건넸습니다. 그러자 김재원 아나운서는 이렇게 화려한 곳에 놀러 오니 한편으론 위축도 되고 제가 퇴직 이후에 패널 자리에는 처음 앉아본다. 낯설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와 함께 저는 평생 MC할 수 있다. 저는 큐카드 안 들고 왔다며 진행 욕심을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환대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재원 아나운서의 아침마당 하차는 단순한 한 방송인의 직업적 이동을 넘어섭니다. 이는 한 사람의 오랜 방송 생활 속에서 겪었던 수많은 고민과 번뇌, 그리고 후배들을 향한 따뜻하고 넓은 마음, 더 나아가 자신을 키워주고 성장시킨 프로그램에 대한 깊고 변함없는 애정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매우 인간적이고 감동적인 결정이었습니다. 또한 김재원 아나운서가 KBS 퇴사 후 대학교 교수가 된다는 기쁜 소식도 전했습니다. 한세대학교 교무처는 10월 23일 학생들의 융합적 사고와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아나운서 김재원 박사를 교양학부 석좌 교수로 임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앙대학교에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김재원 석좌 교수는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 대학원에서 한국학을 수학했으며 다양한 학문적 경험과 30년 동안 공영방송 아나운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세대학교 교양학부에서 말하기 과목 등을 강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세대학교 임은영 교무처장은 김재원 박사는 오랜 방송인 활동과 더불어 한양대학교, 건국대학교 등 여러 대학교와 기관에서 수년간 겸임교수와 초빙교수 등을 지내며 말하기 교육 경력이 풍부한 분으로 오늘날 사회가 요구하는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게 될 석좌 교수로 모시게 되어 학교 구성원 모두 기대가 크다고 전했습니다. 김재원 석좌 교수는 부족한 사람에게 과분한 자리를 주셔서 감사하고 방송 경험으로 말하기의 중요성을 잘 아는 만큼 학생들이 자기 능력을 잘 표현하는데 중요한 소통 역량을 갖추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임용 소감을 말했습니다. 그의 진솔하고 용기 있는 이야기는 많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으며 김재원으로서의 새로운 시작과 도전을 더욱더 기대하게 만듭니다. 앞으로 그가 어떤 새로운 모습과 역할로 대중들 앞에 서게 될지, 그리고 어떤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그의 새로운 여정에 응원과 지지를 보내며 그의 방송 인생 이막이 더욱 빛나기를 기대해 봅니다.